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바빴습니다. 너무 바빴고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탄핵되시고 그리고 경찰 뭐 인사도 있고 이 시즌이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도 뭐 구독자는 많진 않지만 저한테 일을 맡기신 분들이 이런 거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인사도 있고 뭐 가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가장 많이 하기도 하고 결국 많이 찾게 되는 게 형사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고소부터 이제 재판 종결이 되는 시점까지 쭉 이제 시리즈로 전반적인 것들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형사사건의 시작은 형사소송법에도 일부 나와 있다시피 범죄가 발생을 하고 그거를 수사를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수사의 단서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법대로 하자 이러면서 경찰서 가서 하는 고소고발도 있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다른 게 이제 112 신고. 112 신고는 고소는 아니에요. 112 신고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막 이렇게 싸우다가 112 신고하면 이제 경찰이 오잖아요. 신고 받고 나온 경찰관들이 일단 말리고 나서 인적사항 이렇게 쓰고 나서 형사처벌 하실 거예요 말 거예요 뭐 신고하실 거예요 말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형사처벌할 의사를 밝혀야 이제 고소가 되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112 신고가 되면 형사처벌을 해야 되겠다 하면 이제 발생보고라는 게 되고 그렇게 해서 바로 경찰이 고소 없이도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인지라는 절차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 또 많이 들어보신 게 인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고소고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스스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수사를 하는 그걸 이제 인지라고 합니다. 인지하는 과정은 여러 이제 루트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뭐 많이 얘기하는 게 뭐 그러니까 소문, 풍문 뭐 이런 어디에서 누군가가 범죄 정보를 줄 수도 있고요. 누가 뭐 이런 걸 한대더라. 요즘에 어디에서 누군가 뭐 차려놓고 사업을 하는데 이상하대더라. 이런 이제 소문이 나면서 수사기관이 그런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고소랑 비슷할 수는 있는데 진정이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고소 없이 수사를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보통 다 통틀어서 인지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고소사건이랑 인지사건은 수사가 진행되는 절차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고 대응해야 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고소사건에 있어서 수사관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판사 같은 느낌이에요. 고소고발은 기본적으로 고소인이 있고 피고소인이 있고 고소인이 제가 나쁜 짓을 했어요 라고 고소를 하면 수사관은 이제 그걸 듣고 판단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들어보고 증거를 받아보고 피고소인 불러서 들어보고 증거 중에는 이제 고소인이 제출할 수 없는 증거들도 있으니까 필요하면 수사관이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영장을 받아서 이제 강제로 증거를 획득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획득할 수 있는데 어쨌든 수사관은 기본적으로 고소인 편도 아니고 피고소인 편도 아니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차적인 판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고소인 사건도 많이 하지만 고소인들은 일단 억울하신 분들이 오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고 나를 때렸고 뭐 피해를 입혔고 해서 고소를 하면 수사관이 내 편에서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고소를 해보면 그렇게 해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소사건은 기본적으로 고소인이 상당한 정도의 증거가 없더라도 증거를 획득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을 해야 수사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사건은 가급적이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잘 받아서 잘 구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반대로 고소사건에서의 피의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관이 고소인의 고소를 받아서 수사를 하는 입장이지만 피고소인 입장도 들어봐야지라는 마음으로 대응을 하고 물론 이제 고소인 쪽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피고소인이 나쁜 사람이구나 뭐 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제 무조건 처벌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피고소인 조사를 하면서 이제 오해가 풀리기도 하고 이게 고소가 좀 잘못됐구나 우리가 또 고소인 쪽에 또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수사관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피고소 사건은 조사를 받으면서 이제 대응을 잘하면 수사가 조기에 종결되기도 하고요. 이런 것처럼 이제 고소 사건은 고소인 피고소인이 어느 정도의 대등한 당사자로 수사를 하는 거라면 인지사건은 좀 달라요. 인지사건은 고소를 하는 사람이 없고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이건 죄가 된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시작하는 수사거든요. 경찰도 할 수 있고 당연히 뭐 검찰 다 할 수 있는 거고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수사기관은 이제 죄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수사권이라는 이제 강력한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이 아무런 제한 없이 뭐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물론 내가 기분 나쁘다고 아무나
내가 수사하고 막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 없다고 너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볼게 라고 인지수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저 사람을 뭐 괴롭히고 싶다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이제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 개인의 기본권에 상당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지 사건을 할 때는 물론 뭐 검찰은 좀 더 자유롭지만 경찰은 인지를 할 때 인지 보고서를 써서 쉽게 얘기하면 허가를 받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수사팀의 특성상 스스로 이제 범죄라고 판단해서 시작을 하는 사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사람이 범죄자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입건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내가 열심히 수사를 해봤는데 A는 범죄자가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지 사건을 하게 되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그 수사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무조건 처벌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수사가 시작이 되고 최소한 몇 명은 구속을 시켜야지 라는 마음으로 수사를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건을 할 때는 고소 사건이냐 인지 사건이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같은 내용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고소고발 사건이면 피고소인으로서 대응을 잘하면 쉽게 끝날 사건도 이게 인지가 돼서 인지부서에서 수사를 한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경찰 단계에서는 구속을 일단 막고 검찰 단계에서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뭐 불기소를 받거나 아니면 이게 인지가 검찰에서 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일단은 구속을 막고 법원 단계에서 무죄를 받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지수사의 문제죠. 그리고 검찰 개혁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핵심적인 게 이제 검찰이 결국은 수사랑 공소제기, 그러니까 수사랑 기소를 둘 다 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수사를 해놓고 수사를 해봤더니 얘가 무죄입니다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사를 하면 어쩔 수 없이 기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할 거나 공소권을 분리하자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사의 시작은 크게 이제 고소고발 또는 인지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거 말고 뭐 사람이 뭐 죽었다든지 변사체가 발견됐다 아니면 뭐 안전사고 같은 경우는 요즘에 중대재해 같은 거 그러면 이제 119로 먼저 신고가 되거든요. 그런 사건 바로 119에서 112로 바로 또 연동이 돼서 신고가 돼요. 그러면 이제 112에서 출동을 해서 그걸 보고 사건화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여러 경로로 이제 수사는 시작이 되는데 대표적인 거는 고소고발 또는 인지 그리고 고소고발 인지 중에 뭐가 많냐? 당연히 고소고발이 많습니다. 맞는데 내가 인지 사건의 피의자다 그러면 그 사건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해야 되고요. 영장 신청 가능성도 늘 고민하면서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문제가 발생한 게 이 내란죄인데요. 이 내란죄가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실제로 못한 거죠. 그러니까